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 한 주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기업 분석에 앞서 전일 증시 금요일이죠. 증시 브리핑을 해드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코스피는 3254포인트, 코스닥은 1055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시세가 올라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분들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미국 증시는 다음 주 대형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 강세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22 기준금리는 0%로 다행히 동결됐고요.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 35만 명보다 훨씬 높은 41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즉 경제 정상화까지는 아직 조금 멀었다는 이야기이고요.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최상단을 기록하면서 관련 주인 예스24와 한국금융주의 시세가 금요일날 상당히 강했죠. 자, 그리고 고려아연, 여러분들에게 분석 드렸던 회사인데요. 2차전지 소재 기대감 지속되며 장중 52주 신고가 재경신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회사는 주가가 정말 재미없게 움직이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는 내려갔지만 IT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승하며 마무리했죠. 강했던 업종은 의료, 정밀, 철강, 금속, 섬유, 의복, 약했던 업종은 통신, 은행, 건설업이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개인분들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셨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코스닥에서는 외인이 많이 매수를 해주었네요. 원달러는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던데 3 올라가서 1152.5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3, 4분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 성장은 뒷받침되겠지만 지난해 하반기 높은 기저에 따른 경제 및 이익 지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쉬지 않고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영향도 있죠. 그래서 8월에서 9월 미국 증시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가올 4분기를 염두에 둔다면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에 따른 빠른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관광업 비중이 높은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독일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은 되고 있지만 긴급사태 선포가 이뤄지고 있고 타 선진국 대비 느린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개최한 도쿄올림픽도 무관중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특수는 기대해 볼 수가 없겠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단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물 및 증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덕분에 성장 부정 요인을 상쇄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봉을 간단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3188포인트에서 반등을 성공했지만 상단 저항에 박혀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여겨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오히려 힘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상단 저항을 뚫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뚫고 지지받은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는 건 좋은데 오히려 한 번에 확 치고 올라가면 하락폭이 또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그림, 그런 그림이 연출되었으면 하네요. 오늘 분석드릴 회사는 구리 가격 상승과 신동 제품의 판매량 증가, 방산 부분의 매출액 증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바로 풍산인데요. 풍산의 투자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방산 부분 우려가 완화되고 21년 2분기 연결 영업이익과 시장 기대치가 상회할 전망이라는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보며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풍산은 신동사업, 특수사업, 정밀 단조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저희들이 알아볼 사업은 신동사업과 특수사업입니다. 자, 먼저 신동사업, 어떤 사업일까요? 구리나 구리 합금을 가공하여 판, 관, 봉, 선 따위로 만드는 일을 신동사업이라고 하고요. 특수사업, 군용탄약, 탄약의 기본 소재인 동 및 동합금 제품의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필자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법한 대공포탄, 박격포탄, 곡사포, 전차포, 무반동, 함포, 항공탄 등 다양한 종류와 구경의 탄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탄의 경우는 레저 문화의 발달과 함께 그 수요가 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100여 종에 이르는 각종 스포츠 탄을 개발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 화약 및 탄약 부분품이 있는데요. 풍산은 동 및 동합금 소재와 탄약 부분에서 생산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완성 탄약과 별도로 각종 추진 화약과 탄약 부품을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풍산의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투자 키워드였던 구리 가격 반등 및 방산 부분 우려 완화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LME 구리 가격은 지난 5월 사상 최고가인 톤당 1449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원자재 시장 개입 영향에 7월 19일 톤당 9,189달러로 12.1%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나 당사는 하반기 구리 가격 상단을 톤당 15,500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구리 수요가 견고하고 바이러스 사태 외에도 부진한 케이펙스로 인해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임을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21년 2분기 연결 영업이익과 시장 기대치 상회 전망인데요. 2분기 연결 실적으로 매출액은 무려 8,820억 원. 여기 보이시죠? 이 수치는 전년 대비 52.1%, 전 분기 대비 21.6%나 육박하고 영업이익은 9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플러스 368%, 전 분기 대비는 57.5%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는 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6%, 전 분기 대비 37.7%나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도 색깔 칸이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당사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 추정치는 시장 예상치를 각각 무려 27.8%, 32.9%나 상회했습니다. 2분기 판매에 적용된 구리 가격이 전분기 대비 17.3%나 상승했기 때문에 관련 이익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신동 부분 판매량은 49,000톤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산 부분 매출액은 전년이랑 비슷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3분기 연결 영업이익으로는 4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5.2%, 전분기 대비는 마이너스 53.4%를 전망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구리 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에 관련 이익이 2분기 대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구리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풍력발전기 터빈에 구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풍력발전기를 또 아주 큰 액수를 투자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태양광 모듈에도 구리가 또 많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보급되어야 할 전기차에 구리가 들어가는데 그 양이 내연기관차의 무려 5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구리는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대외적인 위협과 리스크 가능성 요인이 3가지 있는데요. 구리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또 있고, 경기 회복세 둔화와 신동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부분 쪽에서 풍산의 매출이 또 부진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위협과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항상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요.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하죠. 반면에 개인분들이 매도를 가장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관, 연기금이 매도를 했군요. 근래 외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차트를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월봉부터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확실히 증가한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구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풍산의 주가 흐름에도 반영이 된 것이고요.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바닥을 확실히 벗어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동평균선 정배를 만들었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아하니 흐름은 아주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봉 상황 저항은 5만원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이은 상단 외부 추세선의 저항은 6만원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이동평균선 역시 현재 정배열 초입 구간이고요. 지지 받아야 하는 가격대는 36,600원이었는데 확실히 3번이나 지지를 받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봉상 1차 저항은 43,850원이고요. 증권사 목표가이자 2차 저항선은 5만원, 3차는 6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증권사 목표가인 5만원은 오늘날의 자리에서 플러스 27%, 28% 정도 되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일봉으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일봉 이동평균선 역시 현재 뭉쳐있죠. 이동평균선이 뭉쳐있을 때는 주가 흐름이 위든 아래든 한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제가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고, 오늘날의 위치, 오늘날의 캔들 패턴을 보니까 매수하기 안전한 위치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초가에 담으셔도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43,850원이 저항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를 뚫고 지지 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5만원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치 투자 혹은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충분히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의 간단한 결론이고요. 풍사는 국내 구리 관련 주식 중에 대장주입니다. 한 달 내에 외국인이 매수한 흔적이 보였고요. 우량주이므로 중기 스윙을 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개월 단위로 말이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늘 안전하게 분할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한 분석을 드리며 매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정을 돌보시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